2010년도 기출문제 12번부터 한번 볼게요. 저작권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하나씩 읽어볼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는 이렇게 문저작물,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저작물들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중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학습 자료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저작권법이 있었죠. 여기서 25조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게 이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도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자, 이거하고 또 다른 것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문 이런 것들은 또 예외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그림, 음악,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뭐 어떤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저작권을 알리면서 불법 사용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워터마크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문서 내용이 있을 때 이 뒤에다가 이렇게 흐린 그림을 하나 넣는 거죠.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글씨든지 흐릿하게 넣어가지고 이 문서가 어떤 이 저작물이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불법 사용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리을 정답이 되겠고요. 13번 컴퓨터 교육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HTML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선택형 문항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90명 대상으로 동일한 시험지를 3주 간격으로 반복 평가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신뢰도가 낮은 것이 한 요인일 것이다. 상관관계가 낮았어요. 같은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90점 나왔는데 3주 후에 봤더니 뭐 70점 나왔다. 반대로 여기 70점 맞은 애가 90점을 맞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랬을 때 이것은 신뢰도가 낮은 것이냐. 신뢰도 우리가 봤을 때 신뢰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재검사 신뢰도, 그 다음 동영검사 신뢰도, 그 다음에 반분 신뢰도, 그 다음에 문항내적 합치도 이런 여러 가지 신뢰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동일한 시험지를 3주 후에 반복 평가했다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재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같은 시험을 어떤 일정 간격 후에 다시 검사를 하는 거죠. 이때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가. 동영검사는 이 동일한 시험이 아니죠.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어떤 두 가지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동영검사 신뢰도고 아주 동일한 시험지를 특정 간격, 3주 간격으로 하는 거는 재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가 낮은 것이 한 요인일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니은에 순서도를 하는데 형광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 평가 도구의 타당도가 높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장을 하나하나 잘 읽어봐야죠. 순서도를 학습하는데 잘 보니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실연어의 문법에 대한 형광평가를 실시한다. 이걸 놓치지 말고
봐야겠습니다. 순서도를 배웠는데 시연화의 문법에 대한 형성평가를 한다. 뭔가 잘못됐죠? 순서도를 평가하려면 순서도를 물어봐야 되는데 A를 평가하고 싶은데 B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이것은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죠. 타당도가 오히려 낮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 타당도죠. 평가하고 싶은 그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지 실습평가. 네. 평가자 간 채점 결과의 편차가 크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A라는 학생이 이렇게 답안을 냈는데 가라는 채점자는 70점, 나라는 채점자는 90점, 나라는 사람은 40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채점을 하더라도 동일한 점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 학생의 결과물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70점이 났으면 여기서 뭐 71점, 여기서 69점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 평가의 객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편차가 크게 되면은 객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14번 스레드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사용자 스레드는 커널에 직접 지원 없이 사용자 공간에서 관리되며 커널 스레드는 운영체제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다. 여기 사용자가 있고 여기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 사용자 스레드가 있게 되고 여기 커널 스레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가까운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사용자 공간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 커널 스레드는 운영체제, 컴퓨터가 여기 있으니까 운영체제도 여기 있는 거죠.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자, 맞고요. 같은 프로세스 내의 스레드들은 공통의 주소 공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각 스레드의 자원인 스택 힙 메모리를 서로 공유한다. 자, 우리가 스레드의 어떤 자원 공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코드와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이렇게 배우고 각 스레드가 있으면은 스레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 레지스터나 어떤 스택 이거는 각자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스택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레지스터 스택 이것은 각자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 문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사용자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의 1대1 모델은 다대1 모델보다 많은 병렬성을 제공한다. 1대1. 사용자 스레드가 여기 있고 커널 스레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1대1로 다 돼 있으면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병렬성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다대1일 경우에는 커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얘랑 얘가 서로 연결이 돼서 있으면은 얘네들 다른 사용자 스레드들은 갈 수가 없죠. 얘가 봉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병렬성이 제공이 안 되고 여기서 병렬성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모델은 더 많은 병렬성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의 다대1 모델은 한 스레드가 봉쇄형 시스템 호출을 해도 전체 프로세스가 봉쇄되지 않으며 다대1 모델 여기 다시 그려볼까요? 그래서 여기 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안 되죠. 병렬성을 제공하지 않죠. 봉쇄가 됐으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봉쇄되지 않으며 전체 프로세스가 봉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가중 스레드가 단원 처리기에 수정될 때 병렬로 작동한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 봉쇄되지 않고 병렬로 작동하는 거는 1대1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읽기 쓰기 문제인데, 읽기 쓰기 문제는 세마포와 마찬가지로 세마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소스를 기본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거의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마포 저함수는 웨이트 시그널이 있고, 그다음에 세마포 변수에 뮤텍스와 WRT가 있습니다. 그다음 리드 카운트가 있죠. 보겠습니다. 자, 세마포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자원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개수로 밸류라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자원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기다려야죠. 그 기다리는 그 작업들을 넣을 수 있는 큐가 있는데, 그 큐가 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뮤텍스는 리드 카운트를 변경하려면 상호 배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1을 리드 카운트를 뭐 2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뭐 또 3으로 만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상호 배제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계구에서 쓰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 WRT라는 변수를 또 만들었는데, 요거의 사용도 뒤에서 나오니까 좀 보겠습니다. 리드 카운트는 지금 몇 명이 읽고 있는가, 그거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자, 이 세마포 저함수 웨이트과 시그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보죠. 자, S 요 value라는 값, 요 값을 하나 감소를 시켜줬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약에 5로 시작을 하면은 5개 이 프로세스까지는 문제없이 자원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6번째 왔을 때 뺐더니 마이너스가 되면 0보다 작아. 처음에 5였는데 6개의 프로세스가 왔어요. 그럼 5개까지는 괜찮다가 6개가 됐을 때 계속 일씩 뺐으니까 6번째가 올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조건에 들어오면은 요 6번째, 5번째까지는 문제없이 되다가 6번째 너는 안 돼. 너는 더 이상 자원을 줄 수 없어 해서 대기큐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기큐에 넣고 자기를 중지시키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자원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널 반대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개까지 들어왔다고 치면은 3개가 기다리고 있겠죠. 3개가 이 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밸류가 5에서 시작을 했다면 계속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3까지 갔겠죠. 마이너스 3이고 큐에 3개가 들어가 있고, 자, 그때 하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었다가 마이너스 2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 감소한 숫자가 여전히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이거나 혹시 0이라면 1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개를 왔으니까 3개까지 꺼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0 되고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꺼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0일 때까지, 이거는 이 하나를 더하기 전에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를 꺼내줘야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P를 꺼내요. 그 다음에 재개시킵니다. 자원을 이제 하나 받은 거죠. 이때는 자, 이렇게 하고, 자, 리더로 넘어갈게요. 리더 함수. 실제로 읽을 때 무한 루프를 돌면서 먼저 리드 카운트를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리더라는 건 읽는 작업이니까 나 한 명 더 읽을 거야, 내가 읽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리드 카운트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냥 증가를 시켜주면 안 되고 상호 배제용으로 사용할 변수가 우리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기 전에 웨이트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다 읽고 나면은 시그널을 시켜줘야죠. 그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읽기 연산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웨이트라고 하면 요 제일 끝에 여기서 시그널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시그널, 여기 변수는 뮤텍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가 1일 때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긴 해요, 사실. 자, 리드 카운트가 0이에요. 0에서 시작을 하는데, 읽는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1이 되죠. 자, 이때 WRT를 이제 상호배제형으로 잡아야죠, 이때. 만약에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이 2명, 3명, 4명 오게 되는데, WRT를 얘를 자원을 사용하는 거는 요때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요때 지금 쓸 수 없어. 읽는 사람이 생기니까 내가 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쓰질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누군가 쓰려고 나타나면 근데 지금 읽는 사람이 1이니까 얘가 읽고 있어서 쓸 수 없다는 걸 WRT 변수를 이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2로 넘어갈 때는 이때 해줄 필요가 없죠. 이미 1이라는 첫 번째 읽는 사람이 잡고 있기 때문에 2, 3, 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WRT를 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명인 사람, 3명인 사람이 계속 없어질 때도 반대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WRT는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을 때 1이 0이 되는 순간 요때 쓰는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이 1이 될 때, 그 다음 1이 0이 될 때, 요때만 요 WRT에 대해서 웨이트가 시그널을 해주면은 읽는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이 쓰기와 읽기가 문제없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명, 리드 카운트가 1이 되는 순간에 WRT를 웨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WRT를 이때 잡는 거고, 그럼 반대로 다 읽은 다음에 1이 0이 되는 순간 그때 WRT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 리드 카운트 -X 마이너스를 하고 0이라면 이때 시그널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시그널을 해주는 거죠. WRT를. 자, 그리고 요 다 읽은 다음에 요 시그널 WRT를 해줄 때 위에서는 똑같습니다. 요 뮤텍스라는 요 값으로 여기서 웨이트를 해주죠. 상호배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시그널을 해주고, 이래야지 다른 사람들, 내가 이 WRT 변수를 건드릴 때 WRT가 이제 리드 카운트죠. 리드 카운트를 값을 바꿀 때 상호배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상호배제가 되는 거죠. 시그널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 WRT가 아니죠. 뮤텍스가 되겠죠. 여기도 뮤텍스. 자, 이 뮤텍스 상호배제용으로 여기는 뮤텍스가 들어가는 거고, 요 리드 카운트 0인 순간에 이때 이제 WRT를 시그널 해주는 거죠. 이 값을 찾아보면은 요 제일 앞에 리드 카운트가 1일 때는 WRT 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에서는 시그널 뮤텍스가 되는 거죠. 시그널 뮤텍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다에서 다시 웨이텍스, 그 다음에 라에서는 시그널 WRT, 마지막에는 시그널 뮤텍스. 이렇게 해서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이 리드 카운트가 1인 순간에 WRT를 웨이트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가 0으로 다시 1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에 시그널 WRT가 되는 거죠. 자, 요걸 해주는 거고, 이렇게 두 번의 작업이 있는데 그 앞에 여기서 웨이트 시그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웨이트 시그널 요 쌍에는
여기에는 이 뮤텍스 변수 이거를 넣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을 이루면은 기억하기 쉬우니까 요 리더 소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암기 비슷하게, 물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죠.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TLB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TLB는 이제 캐시에 존재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메인 메모리보다 빠르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접근할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접근 시간 1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1, 여기서 1 해서 2 마이크로초가 걸리는 건데, TLB가 여기 있습니다. TLB는 캐시에 있으니까 빠르죠. 그래서 접근 시간이 0이라고 했어요. 실제 뭐 0일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0에 가깝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1, 이 밑에 있는 메인 메모리 1 마이크로초보다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면은 얘는 1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1 마이크로초, 밑에 거는 2 마이크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TLB를 사용하게 되면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90%의 확률이고 90%, 10%의 확률로 미스가 발생합니다. 미스가 발생하면 페이지 테이블 와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2초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근데 TLB 실패 중에서, 이 밑에 있는 TLB 실패 중에서 20%는 페이지 부재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여기에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서 페이지 테이블이 없으니까 디스크를 찾아봐야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찾아서 이 찾은 거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한번 접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 한번 접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니까 또 1, 이렇게 해서 여긴 12 마이크로초가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는 10%인데 10%에서 10% 중에서 20%가 페이지 부재를 했으니까 여기서 0.8을 곱하면 이 80%가 적중을 한 거죠. 그럼 나머지 20%가 페이지 부재니까 여기가 20%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교체될 페이지의 20%가 변경된 페이지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디스크를 처음에 여기로 찾아왔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변경된 페이지라고 했어요. 이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변경됐으니까 원래에 맞는 값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변경된 후에 페이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 여기서 10, 20이, 여기선 10인데 20 마이크로초가 필요한 거죠. 나머지 경우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22 마이크로초인데 이 경우는 요 10%에 20% 한 거에서 이거에 다시 20%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위에 거는 여기서 20%를 썼으니까 여기는 80%가 됩니다. 이 확률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맨 처음은 1초, 그 다음 2초, 그 다음 12초, 22초니까 1초, 2초, 12초, 22초, 이렇게 네 가지 경우예요.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1 마이크로초 같은 경우에는 0.9, 90%의 확률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LB 미스가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일단 0.1 확률이죠. 이 중에서 20%가 페이지 부재를 했으니까 여기는 0.8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값은 0.08이죠. 0.08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0.08 중에서
이 중에서 교체될 때 페이지가 다시 2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80%, 0.8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가 0.8이 아니네요. 0.8을 여기서 썼으니까 나머지 0.02가 되는 거죠. 0.02 중에서 80%는 여기로 가는 거고, 0.02 중에서 20%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은 16이니까 소수점 자리가 3개니까 0.016이 되겠네요. 그래서 0.016을 곱해주면 세 번째 경우에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0.004죠 지금. 여기 소수점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니까 0.00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한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 실질 메모리 접근 시간이 되겠어요.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은 차근차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0.9 나오고요. 그 다음에 0.08에 2를 곱했으니까 0. 몇이 되는 거죠? 0.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0.016 오늘 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0.016 12 이렇게 계산해 보면 2 올라가서 3 16 이렇게 돼서 192인 거죠. 수점 세 자리니까 0.192 이렇게 되는 거죠. 0.19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에다가 이걸 곱해봐요. 그러면은 0.08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4개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0이 되겠고요. 하나 올라가서 4, 그다음에 2개가 올라가니까 3. 소수점은 여기 찍히면은 1.34가 나오겠네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계산해 보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시험 중에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역시나 이런 계산 문제는 연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16에다가 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0.3자리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사실 뭐 계산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단순한 계산 실수에서 이 문제를 틀려버리면 그냥 2.5점 틀린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니까 계산 실수에서 틀리지 않도록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17번 볼게요. 어떤 파일의 논리블록 4번. 4번이 네 번째 논리블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할당 기법이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연속, 연결, 색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각 기법에 대해서 접근 횟수의 합을 구해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근데 현재 10번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건 4번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내용들이 있고, 사실 여기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거 하나 읽어보죠. 연결 할당 기법의 경우에는 쭉 보시면은 물리블록 간의 연결 정보는 시작 블록부터 마지막 블록으로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논리블록 4번을 찾는 거죠. 이제 10번에 있습니다. 4번이 네 번째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1번이 첫 번째고 2번이 두 번째, 3번 이런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이 네 번째인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10번까지 오게 되겠죠. 근데 단방향 연결 리스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10번에 있는 거죠. 여기서 4번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연속 할당 기법부터 볼게요. 연속일 때는 이 전체 리스트를 봤을 때 뭐 얘를 A라고 한다면은 4번을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연속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4번이라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자, 연결 같은 경우에 볼게요. 한 번만에 찾은 거죠. 디스크 접근 횟수라고 했으니까 한 번. 자, 그다음 연결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연결 리스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번에 있는데 역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일단 맨 처음으로 온 다음에 한 번 왔죠.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연결 따라서 2번, 3번, 4번. 그래서 첫 번째로 올 때부터 한 번, 2번, 3번, 4번. 4번이 필요한 거죠. 4번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색인할당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4번이라는 걸 찾으려면 요 4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색인 테이블이 있죠. 색인 테이블이 있어서 요게 요 어딘가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색인을 찾으면 이걸 이용해서 4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 횟수는 이렇게 한 번 온 다음에 이때 한 번, 이걸 이용해서 4번으로 갑니다. 이때 한 번. 그래서 2번이 필요한 거죠. 2번. 그래서 연속일 때는 그냥 한 번에 바로 찾아간다. 연결일 때는 첫 번째부터 1, 2, 3, 4 해서 4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색인일 때는 색인 테이블 왔다가 찾아가니까 2번.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7회가 되겠네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8번. 100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0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양방향에서 모두 가능한 겁니다. 스택과 큐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100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연산이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보는데 자, 보기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이 하나만 먼저 값이 들어가 있네요. 스택과 큐 이렇게 돼 있는데 스택의 삭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딜리트 라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걸 지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보면은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를 퍼스트라고 하고 여기를 라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결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딜리트 라스트라는 건 이쪽의 걸 지우는 거죠. 끝에 거 라스트 얘를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택에서 여기를 지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인서트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해줘야죠. 스택은 우리 스택 개념 배웠지만 마지막에 여기 값을 쌓았으면은 마지막에 쌓은 값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같은 곳에 발생을 하니까 여기 라스트니까 반대로 인서트도 인서트 라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인서트 라스트는 여기랑 여기가 있네요. 이렇게 찾는 거고 Q의 원소 삽입. 자, Q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들어가면은 반대쪽으로 나오는 거죠. Q의 정의가 그렇죠.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다른 방향에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밑에를 보면은 인서트 퍼스트, 딜리트 퍼스트 같은 방향에서 하고 있죠. 이거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퍼스트에서 삭제라고 퍼스트에서 인서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건 스택이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인서트 라스트, 딜리트 퍼스트.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죠. Q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달라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스택은 같은 방향에서 넣다 뺀다. Q는 들어간 방향, 나오는 방향이 다르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다르다. 그럼 그 중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9번 레드 블랙 트리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블랙 트리 T가 주어져 있고 기억부터 리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12를 삽입한다 그랬어요. 12를 삽입을 해보면은 15. 자, 여기를 찾아와서 20부터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12를 레드노드로 저장을 했죠. 그럼 연속으로 레드노드가 오면 안 되니까
색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5, 검은색으로 15가 됩니다. 이렇게 색 변환을 해주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삽입한 노드 12에서 1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모와 조부모, 자, 부모가 15, 그 부모인 12 조부모죠. 다 색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자, 여기다가 50을 삽입하면은, 자, 50은 42의 오른쪽 여기로 오게 되겠죠. 50을 삽입하면은 회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회전이 필요하냐, 색 변환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34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여기를 검은색으로 바꾸면은 여기는 빨간색일 거고요. 자, 이 검은 노드가 외부 노드까지 갈 때 여기 하나 해서 두 개로 끝이 났죠. 이쪽을 보면은 지금 아직 요 12가 삽입되기 전입니다. 자, 20, 10에서 두 개니까 이쪽도 다 검은 블랙 노드가 두 개여야 돼요. 근데 34가 빨간색이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에 블랙 노드가 하나밖에 없죠. 자, 여기 42는 검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갈 때는 두 개가 맞겠지만 요쪽으로 내려올 때 34의 왼쪽으로 내려올 때는 블랙 노드가 루트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색 변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34, 42, 50, 자, 이렇게 그림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4, 그 다음에 42, 50,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회전을 해주는 거죠. 회전을 해줘야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2가 위로 오고 그 다음에 34, 50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게 되면은 자, 34가 있던 이 위치 여기가 블랙이죠. 여기가 블랙 노드입니다. 34, 50은 레드 노드고요. 자, 회전이 필요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회전로 34가 저장된 노드는 34는 여기죠. 키값 42의 자식 노드인 레드 노드. 42의 자식 맞죠? 자식 노드인 레드 노드가 된다. 그래서 이 42, 여기가 블랙이니까 자, 블랙 노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 자식은 다 레드 노드죠. 그래서 블랙 노드의 수가 외부 노드까지 갈 때 또 두 개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이쪽 두 개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T에서 삭제될 노드가 레드 노드이면 T에서 삭제될 노드가 레드 노드다. 삭제된 후 레드 블랙 트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레드 블랙 트리 배울 때 정의에서 배운 거죠. 레드 노드의 삭제는 그냥 이루어집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T를 2, 3, 4 트리로 변환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 3, 4 트리로 먼저 변환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0, 자, 이렇게 있고, 자, 밑에 레드 노드를 합쳐주는 거죠. 레드 블랙 트리를 2, 3, 4로 합칠 때는 블랙 밑에 있는 레드를 합쳐주면 됩니다. 20 밑에는 다 블랙이니까 합칠 게 없고요. 내려와서 10에다가 55를 합쳐주는 거죠. 55 이렇게 합쳐주고, 그 다음에 34에다가 42를 합쳐줍니다. 이 밑에는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합쳐줍니다. 이렇게 변환이 됐고, 자, 변환하여 표현하면 루트 노드의 집계 오른쪽 자식 노드는 자, 루트 노드의 집계 오른쪽 자식 노드 여기입니다. 키값 34와 41을 갖는 34와 41을 갖는 3노드 값이 3노드가 된다. 여기 값이 두 개죠.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3개가 되니까 3노드죠. 값이 3개면 링크가 4개가 돼서 4노드가 됩니다. 여기 3노드. 그래서 리얼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4개가 전부 다 맞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스택을 이용해서 수식을 해결하는 문제네요.
S1은 스택이고, 자, 거기 초기 상태로 해서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수식을. 자, 그래서 조건이 있고, 자, 소스를 한번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while문부터 보면은 EXP라는, EXP가 이 문장이죠. 여기서 캐릭터를 하나 가져왔을 때, 저기 보기에 있죠. 하나씩 읽는 겁니다. 순서대로. 달러 표시가 아니면, 달러 표시가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이게 종료 조건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씩 읽어서 그걸 토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부터 들어가겠네요. 그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토큰, 자, 하나를 읽어왔는데 그게 오퍼랜드냐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퍼레이터는 연산자, 오퍼랜드는 피연산자죠. 그래서 숫자 2를 먼저 읽어왔으니까 이거는 피연산자죠. 오퍼랜드. 이러면은 푸시를 해줍니다. S1에다가 푸시를 해줘요. 방금 읽어온 거를. 스택을 한번 그려보면 제일 밑에 2가 쌓인 거죠. 자, 그러면은 푸시 했으니까 if else문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죠. 이 밑에 나머지는 다 else입니다. 올라가요. 그 다음 3, 4도 마찬가지죠. 다 오퍼랜드니까 3, 4 이렇게 푸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오퍼랜드가 아니라 오퍼레이터, 요 밑에 else문으로 들어왔죠. 자, 이때는 오퍼레이터를 만났을 때는 x, y 팝을 해줍니다. 자, 위에 있는 거 먼저 팝해주고, 자, 그 다음 거 또 팝해줍니다. 3. 그래서 요 두 개를 오퍼레이터, 지금 우리는 더하기를 읽었으니까 더하기를 해서 연산을 해서 z값을 낸 다음에 이 z를 푸시해 주는 거죠. 4, 3을 이제 더하는 거니까 7이 푸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번엔 곱하기를 만났습니다. 곱하기를 만났어요. 곱하기를 만났는데 그 전에 두 개를 읽어오죠. 7과 2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해서 푸시를 해주니까 14가 푸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 6, 2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5, 6, 2 이렇게 푸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만났습니다. 옆에다가 다시 좀 옮겨 볼게요. 14, 5, 6, 2 이렇게 이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나누기를 만났으니까 오퍼레이터가 지금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자, 가와 나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이게 후위 연산이라 했으니까 나누기를 만났다는 거는 그 앞에 있는 6, 2 나누기 요 식이잖아요. 6, 2 나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후위 연산할 때 6, 2 나누기면 6 나누기 2로 이렇게 중위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앞에 있는 수가 6에서 피대수가 되는 거고 2가 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누기라는 오퍼레이터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앞에는 6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에 6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스택의 값을 보면은 2, 6 돼 있죠. 그러면은 자, 2를 먼저 빼오죠. 요 x에 2가 들어갑니다. 먼저 팝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을 팝을 하죠. 6을 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2 나누기 6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 식에서 요 가에 y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x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나 곱하기일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나누기나 빼기일 때는 순서가 상관이 있으니까 먼저 팝한 거 x에 들어가니까 요 값이 뒤로 가게 된다. 요 관계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에 보면은 가가 x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해보죠. 6 나누기 2를 해서 나누기를 만났으니까 2와 6 빼서 나눈 값 3이 다시 푸시가 되죠. 그 다음 더하기를 만났습니다. 더하기니까 이 두 개 해서 여기 8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빼기를 만났네요. 그래서 14에서 8 빼면 이것도 나누기랑 마찬가지죠.
먼저 팝한 거가 뒤로 오고 나중에 팝한 거가 앞으로 와서 빼기를 하니까 결과는 6이 되겠습니다. 출력 결과는 6 맞고요. 자, 이거를 calculate exp를 수행하는 동안 푸시가 몇 번 호출이 되느냐. 자, 이건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푸시가 몇 번 했는지 다 알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계산하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또 세야 되는데 이럴 필요는 없죠. 요거를 보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퍼랜드를 만나면 그냥 푸시하죠. 2, 3, 4 숫자 만나면 푸시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팝한 다음에 푸시를 하죠. 결국에 푸시는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든 오퍼랜드든 이 개수만큼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4개, 5개, 8개, 9, 10, 11개. 요 끝에 종료 조건, 요 텔러 문자는 빼고요. 요 때는 하지 않으니까 총 11번 푸시를 수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다음 리얼부터 보면은 토큰이 곱하기인 경우를 수행하고 나면 자, 우리가 아까 곱했을 때 스택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이냐 2, 3, 4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를 수행했죠. 요 두 개에서 더했고 그 다음에 요 결과 곱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7이 됐고 두 개 곱해서 14가 됐으니까 14 요 한 개만 남게 됩니다. 원소는 한 개이다. 또 맞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수행하고 나면 제일 위에 있는 원소 값이 0이다. 자, 우리가 아까 나눌 때 6 나누기 1 해서 3을 그 결과값인 3을 푸시해 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값은 3이어야죠. 나누기 한 값. 근데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요.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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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21번 인점 리스트로 무방향 그래프를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걸 크로스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리스트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기는 뭐 우리가 인점 리스트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A부터 보면은 A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기본적인 거지만 실수하지 않아야 되죠. B로 연결이 되고 B에서 C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A에서 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A에서 B, C, D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가중치값 2, 4, 7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무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화살표는 필요 없고요. B에서 나가는데 그럼 B보다 작은 값 A죠. A는 지금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린 그렸습니다. 당연히 2고 B 다음에 거 C2만 그리면 돼요. 여기서 C, 여기서 E 이렇게 나가죠. 근데 지금 C가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C가 이미 여기 있잖아요. C로 가야죠. C로 가고 그 다음에 E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C까지는 여기가 5, 그 다음에 E까지는 6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럼 C에서 보면은 그럼 D2만 그리면 되죠. D로 가는데 여기가 8, 그 다음에 2로 갑니다. 그러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에서 나가는데 F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D에서 F까지 이렇게 그리고 F까지는 10, E에서 F까지 9, F에서는 뭐 이미 다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네요. 이렇게 하고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그려보죠. 제일 먼저 이 가중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해야죠. A, B 여기가 선택이 되는 거죠. A, B 선택이 되고 자, 여기 문제에 보면은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T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료 t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t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A, B가 먼저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값, 그 다음 3을 찾아야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C, 2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 4죠. A, C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고, 2, 3, 4, 그 다음에 5가 있나 보면 5가 지금 BC인데 이 BC는 지금 BC를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사이클 형성이 되죠. A, B, C, E의 삼각형이 사이클이 되니까 BC는 거부가 되죠. 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니은에 거부된 간선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BC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 기억 안 하고 크로스컬 알고리즘 그냥 적용해버리면 나중에 니은을 보고 아 이거 거부된 간선 또 찾아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은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판단의 문제인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먼저 적용하고 보기를 읽느냐 아니면 보기를 읽고 나서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 사실 문제에 따라서 달라서 또 정답은 없어요. 빠르게 훑어본 다음에 거부된 간선이 필요하냐 그거를 파악하면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BC는 거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D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큰 사각형으로 사이클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B2도 거부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일단 7이네요. 자, 7은 연결이 되죠. AD T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8. 8을 여기 CD를 연결하면 이것도 역시 사이클이죠. CD 거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9. 자, 이 선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EF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게 지금 A, B, C, D, E, F 총 6개의 점이 있는 거죠. 6개의 정점이 있으니까 선은 5개만 그리면 완성이 되는 거죠. 최소 비용 신장들을 그릴 때 이게 n이면은 분산 개수는 n-1이니까 5개만 그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t가 이 5개의 선으로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AB, AC, AB, AC 여기 있고요. AD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E 여기 있고, EF. 그래서 이 목록과 지금 일치를 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자, 거부된 간선의 집합. 자, BC, BE, CD. BC, BE, CD입니다. 마지막에 DF가 있네요. 자, DF는 요거거든요. 10번. 가중치 10으로 되는 요 선인데, 이 마지막 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죠. 그래서 6개의 정점에서 5개의 선만 그리면 되니까 이 마지막 선 하나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된 게 아니죠. 거부된 게 아니라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T의 세 번째로 추가된 간선은 AD이다.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순서를 추가를 했죠. AD는 네 번째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알고리즘 종료 후 T의 간선의 수가 n-1보다 적으면 그래프는 단절 그래프이다.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에서는 정점 개수가 6개, n개일 때 n-1개의 선으로 최소 비용 시장 트리를 그렸는데 여기 만약에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n개였죠. n개인데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n 플러스 1개라고 하면은 선을 n-1개를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그렸는데 한 개를 더 그려야죠. 근데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정점이 n 플러스 1이면은 선은 n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n-1을 그린 상태에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n-1보다 적게 됩니다. 단절 그래프일 때.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고요. 크루스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2로그 2이다. 2가 이 선의 개수죠. 이 간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2로그 2라는 거를 우리가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인접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인접한 이 간선의 개수를 2라고 했을 때 2로고 2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22번 부동소수점 문제입니다. 십진수 A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정규화된 양식으로 B라는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죠. 이거를 더했더니 S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더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A를 먼저, A가 지금 십진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진수로 한번 고쳐봐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진수로 고쳤을 때 역시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 소수점을 먼저 고쳐봐야겠죠. 0.375를 이진수로 바꾸려면 소수점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2를 곱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2를 곱하면은 0.7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죠. 1.55. 자, 여기 소수점 부분만 2를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 그래서 0이 나왔으니까 끝났죠. 그래서 011 돼서 0.011. 0.375를 이진수로 바꾼 게 0.0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정수 부분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011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B를 바꿔볼게요. 또 부호니까 마이너스 지수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잘라보면은 지금 8개 비트죠. 그래서 2의 7제곱이잖아요. 여기가 1이라는 거는. 그래서 2의 7제곱은 128. 그래서 지수부가 128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128이죠. 바이어스가 지금 127이라고 했으니까 뺀값은 1이죠. 그래서 2의 1제곱이니까 2. 2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수를 보면은 가수가 1, 1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 더하기 가수니까 이거는 1. 요 1이 이제 여기 1점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가수를 더해 보면은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지수 부분이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2의 1제곱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럼 A랑 B를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과 이것이 지금 더해지는 건데 자릿수가 다르니까 여기는 지금 2를 곱해줬고 여기는 2를 안 곱해줬죠. 두 개를 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한번 2를 곱해보면은 여기에 2를 곱했다는 거는 곱하기 2를 했으면 반대로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이 전체 결과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 자리씩 옮겨가는 거죠. 마이너스 0.101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한 칸 시프트를 했으니까 반대로 2를 곱해서 왼쪽으로 시프트를 해주면 처음 결과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하고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0.1011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죠. 둘 다 곱하기 2니까 이거를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곱하기 2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릿수가 좀 틀렸으니까 틀려 보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1.11 그 다음에 0.1011 이렇게 되겠네요. 더해보면은 여기는 00이니까 11 내려오는 거고 1 또 내려왔죠. 0 하나 올라가서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 똑같고 10.0111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 계산한 결과를 정규화해서 나타내 줘야죠. 그럼 여기 이제 10이라고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 1에다가 가수를 더하는 이 형식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을 1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똑같고 1로 내려오면은
요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0, 0, 1, 1,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했다는 거는 2분의 1 값이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값을 반으로 줄였으니까 이 뒤에는 하나를 더 곱해줘야죠. 2가 아니라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4를 2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4가 되면 이 둘의 결과가 똑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S를 다 구한 겁니다. 이 값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마이너스니까 부호 마이너스고요. 자, 지수부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이니까 자, 여기 지수에서 바이어스를 빼야죠. 이 결과가 지금 2입니다. 그러면은 바이어스 127이니까 지수에 129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2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수부 129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가수부는 1 플러스 가수니까 1 여기 있죠. 가수 00111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0011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129라는 거는 여기 끝에 있는 요 한 비트가 128이니까 1만 더해주면 되죠. 이 끝에가 1. 여기는 다 0으로 채워주면 되고 1, 0, 0, 0, 0, 0, 0, 1 이렇게 하면은 12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은 이제 여기 있고요. 요 두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가수부가 00111 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을 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2번까지 하고요. 23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